손절매라는 것이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도 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정말 부동산에 단기간 손절매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빚을 내서 샀다가 이제 그 빚 감당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몇 억을 손해보고 되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0년을 저축해도 4억 3천만 원을 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이것을 포기하고 던질 때는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2022년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년과 21년에 초급등하던 부동산이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22년 들어서는 하락이 시작됐고 23년이 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테크의 가장 큰 우선적인 일들은 빚 갚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말 뜨겁게 열기가 차오르던 것이 이젠 아주 차가운 돌덩이로 변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00조 가량이 증발해버렸습니다. 2022년은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0년, 21년은 주거용 부동산이 단군 역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폭등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 연간 하락폭이 가장 컸던 2012년 수준을 넘어선 거죠.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21년 8월 이후 10월부터죠. 2008년 금융위기로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단기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을 했다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3개월간의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능가하는 하락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요, 집값 하락이 아니라 광기에 의해 만들어진 거품이 이제 겨우 현실을 직시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라고 봅니다. 그동안 20년, 21년의 초급등, 초자가 몇 개를 붙어도 부족한 만큼 초급등의 집값이 거의 재앙 수준이었죠. 연일 고가를 찍어 올리는 거래들이 뉴스에 뜰 때마다 정말 서민들은 그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사회 불안 심리로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국민의 꿈을 키워주진 못할 망정 뺏어간답니까? 우리가 꿈과 희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취업문도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당연히 포기한 채 일확천금의 기회를 보는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을 해서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것은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에 대한 견해인데요. 여러 의견 중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요. 취업자의 경우는 52.5%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미취업자는 조금 더 높죠. 55.4%고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48.9%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53.4%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수년 동안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헬리콥터 머니라 그러죠.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가 싶었는데 집값의 버블이 최고인 최고점에 대출을 많이 끼워서 샀기 때문에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득의 60%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것은요, 내년에 금리가 또 오르면 소득의 70%를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기는 더욱더 얼어붙게 되겠죠.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한 원인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저금리라는 것도 있죠, 물론. 그런데 주식과 코인이 초급등한 이유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주식은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게 급등한 주식을 팔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또 그렇게 급등한 코인을 팔아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또 흘러들었죠.
그래서 또 여기저기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시켜서 팔고 거품인지도 모르고 마냥 코인 노름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알트코인들의 내재적 가치를 논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을 만들어내는 주체들은요, 아직도 코인을 화폐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인으로 시장에서 떡 한 조각 사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런 코인을 거래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화폐로 쓰고 있는 돈이라는 거죠. 돈 없이 코인으로만 코인을 거래해서 떡 한 조각 살 수 있습니까? 물론 향후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가상의 세계가 현실과 접목이 될 때 블록체인의 화폐는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코인과 디지털 화폐를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집값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간혹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요, 인구 줄어드는 속도도 빠른데 주택 공급의 속도도 빠릅니다. 학교의 폐교는 농어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폐교는 발생하고 있죠. 은평구의 은혜초등학교는 4년 전에 폐교가 됐고요. 서울 도봉구는 24년에 폐교가 결정이 났습니다. 지방대학교도 정원을 못 채우고 폐교되는 곳이 발생하죠. 며칠 전에 배용호TV에도 올라온 댓글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저희 아들이 고3입니다. 고3 올라올 때 군대 예비영장이 날라왔습니다. 12월엔 신검을 받고 입대하라는 영장이 날아왔는데 둘째는 중1입니다. 올 초 중학교 입학할 때 인근 중학교를 폐교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 쪼개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산 서구의 주엽동에 살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에도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학생들을 갈라놓는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대부분 도시들이 학생 수가 너무 부족해서 학생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영호님은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가 오고 있는지 예측하시는지요? 이렇게 수박이라는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 이 이야기 공감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자,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2020년부터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93만 가구가 넘게 거래가 됐죠. 바로 2020년에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21년에는 그야말로 초초급등한 것들만 계약이 됐었습니다. 거래량만 늘어난 게 아니고 집값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22년 들어서는 고점의 집값을 받아주는 유효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했겠지만 집값도 너무 비싼 탓도 작용을 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부동산은 얼마 전까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주택정책의 골자였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이 넘쳐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집약적인 서울 도심 지역이나 광역시 중심의 도심 지역은 주택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교통 인프라도 요즘 잘 갖추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은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냉동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최근 이렇게 5년 동안의 평균보다 80%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에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을 적용해서 추산한 시가총액이요 8천조가 넘습니다. 전반적인 예상 집값 하락률을 평균 5%만 적용을 하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400조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7억 2천이 하락했고요. 잠실동의 잠실 엘스가 8억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포 역시 5억 7천 하락했고요. 대구, 수성구, 범호동의 경남타운의 예를 들어보면 6억 5천만 원 이렇게 하락했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가죠. 이 도표는 지역별로 하락한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만든 것인데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22년 10월부터는요, 구매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억대를 손해를 보는 손절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0년 이후 30대가 매입해서 단기간에 되판 것이죠. 이런 것이 고스란히 그들의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에 더 큰 얼음덩이를 안겨주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준공한 지 4년 된 매머드급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 22년 10월에서 11월 거래된 3건이 손절매 물건이었습니다.
손절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손해보신 분도 있고요. 4개월 만에 4억 3천만 원을 손해본 분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하락폭이 큰 노원구나 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서 30대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여만 원까지 손해를 보고 되팔기도 했는데요. 중국인이 1년여 만에 매입 가격보다 7억 원을 낮춰서 판 사실이 알려진 인천 송도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1억 원이 넘는 손절매 사례가 잇따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에 사는 30대가 인천 송도에 72제곱미터를 21년에 9억 원에 샀다가 최근 6억 2천만 원에 되팔았으니까 2억 8천만 원을 손해보고 판 경우죠. 아마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2022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21년까지 주택시장의 열기에 불을 지른 이른바 로또 분양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말하는 게 바로 로또 분양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급락했지만 정부가 땅값과 건축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분양가마저 뛰었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 사라진 거죠. 예를 들면요, 얼마 전에 분양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이름이 바뀌었죠. 올림픽 파크 포레운인데요. 이거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829만 원으로 84제곱미터가 12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강동구에서 21년에는 새 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본다면 실거래가가 20억 원까지 올랐지만 1년이 지난 지금 22년 11월 이후에는요 13억 원대로 내려앉았으니까 이게 1년 새 7억 정도의 로또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6개월간의 기준금리가 9차례 올랐습니다. 우리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죠. 21년 8월 0.5%포인트에서 22년 11월에는 3.25%포인트까지 1년 4개월 동안 9차례 걸쳐 6배 가까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유례가 없는 단기 급등이었습니다. 집값 롤러코스터의 결정적인 원인은 금리였다고 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하가 집값 급등을 불렀고요. 지난해 이후 단기간에 치솟은 금리가 급락을 또 불러왔죠. 그래서 소득 대비 서울 집값이 17.7배입니다. 강남은 30배가 넘습니다. 2023년 새해가 되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금융위기 직후 실거래가가 30% 정도 급락한 뒤에 반등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23년 집값 반등은 절대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반짝 상승한 2009년에 기준금리가 잇따라 인하됐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내년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집값이 내렸다 해도 소득 대비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을 구매할 소비 세력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준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풀릴까요?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은요, 이럴 때 집을 안 삽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훨씬 더 큰 이익을 주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고가로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격변한 22년의 부동산, 23년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용호TV를 구독하시는 것은 의리입니다. 언제 집을 사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데이터가 발생하면 바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